안녕하십니까, 통윤입니다. 오늘은 진월 개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송패조건 초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볼 때는 유하는지 이것을 우선 첫 번째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수의 작용입니다. 임수의 작용. 개수가 흐른다는 것은 임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임수하고의 차이는 임수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도도하죠. 규모가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흐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장 큰 특징은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개수가 흐르면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 그 개울에 물 흘러가는 소리, 절절절 흘러가는 소리가 시끄럽죠. 이렇게 개수는 흐르면 소리가 나고 임수는 소리가 안 납니다. 한강 흘러가는 소리 안 나오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청하냐 탁하냐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명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명이 청하다 하면은 귀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귀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탁하다면 불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청탁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청하면은 타협이 잘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니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고중 비습으로 얘기한다면, 고중하다, 비습하다 이렇게 얘기 안 되면, 고중하면 청하고 타협하기 어려운 거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영역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탁하다면 무엇으로 탁해졌는지, 탁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윤하면은 대상 중심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대상 중심. 유하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대상 중심으로 쓴다는 것은 지원 업무라든가 참모, 비서 등을 말합니다. 대상 중심으로 쓴다는 것은 지원 업무, 참모, 비서 등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대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대상을 지원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윤하게 하는 겁니다. 개수가 윤하다는 것은 개수 자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개수가 윤하게 하는 대상을 통해서 개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잘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윤하게 하는지, 이게 수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닦으면 바닥은 깨끗해지지만 닦은 걸레는 더러워지죠. 대상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화 능력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윤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유하다는 것은 대상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다 이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대상을 쓰려고 하는 거죠. 대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대상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오너입니다. 자기가 참모나 비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하려 한다 이거죠.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윤하던 개수가 운에 의해서 유하게 되면은 참모나 비서를 하다가 자신이 오너적 형태의 지위를 드러내려 합니다. 윤에서 유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윤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시도했다가 자기 본래의 명에서 주어진 것과 운에서 달라지는 것들, 이 운은 대운을 말합니다. 세운의 운은 그냥 사건이죠. 그런 명에서 윤했던 명이
그 명에 부여되어 있던 사명이 대상을 중심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 자기가 공부하고 자격을 맡는 것에 대한 쓰임은 어떤 대상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흐르게 한다면 변질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를 쓰라고 하죠. 오너적 형태로 전향이 됩니다. 그렇게 서브하고 지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못 견딘다, 대상의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짓이 달라지죠. 명에 주어져서 있다가 운에 의해서 바뀌는 것, 이것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주를 볼 때 명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명조 파악을. 명은 바꾸지 않는 조건이죠. 나한테 기본적인 큰 흐름, 결을 형성하는 겁니다. 결이 운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변화가 되고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전에 선택했던 거에 받았던 에너지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끔 에너지들이 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인식을 한다면 선택할 때 그러한 선별적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갈 때 말의 고삐를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고삐를 잡지 않고 가게 되면은 말이 끌고 가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삐를 쥐면 말이 가는 거지만 말을 내가 운전할 수가 있죠. 그게 명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냥 운 따라가면은 무엇하러 공부합니까? 고삐를 내가 쥐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말의 속도, 방향 등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윤하는 명이 세운에서 유하게 된다면 사건이죠. 윤한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본인이 참모나 비서로서 무엇을 하는데 그게 자꾸만 안 먹힙니다. 그럴 때는 해석을 달리해야죠. 대운과 세운의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대운은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대운에 결혼한다, 무슨 대운에 죽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운은 명이 운행하는 데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연운은 사건이다 이거죠. 대운은 조건이고 조건 관계입니다. 세운은 뭐예요? 사건 상호입니다. 요 점을 명시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것에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거죠. 자꾸 대운 갖고 어떻다 말하는데 대운은 사건의 배경일 수는 있습니다. 대운이 비바람치는 운일 때 연운에 그것을 강화시키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대운이 그렇다는 것은 악조건에 있다는 것이죠. 악조건에 있는데 연운의 조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건화 되느냐 아니냐로 결정합니다. 어쨌든 개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윤하냐 유하냐를 보는 겁니다. 윤할 때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과 무토입니다. 개수가 간목을 보고 윤한다면 개수가 간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개사일주가 이렇게 무토 간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윤하는 개수인데 여명이면 정관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상관의 에너지를 받을 때는 경관한다 이러죠. 그러면 가정을 깨야 만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개의 일주면 유하죠. 유하기 때문에 무토라는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본인의 흐름을 쓰려고 한다 이거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갑인을 쓰려고 한다 이겁니다. 갑인을 쓰려고 한다. 직장 다니다가 독립한다 이거죠. 그러나 개사일주나 개미일주는
윤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목을 무게합하는 거에 대상으로 역할을 한다 이거죠. 상관경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이라는 것을 키워주고 관의 역할을 형성하는 관의 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무토의 관은 간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토의 지를 올려주는 관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게 윤과 유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죠. 윤할 때에는 대상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을 바라볼 때 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개나 개축일주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것의 상관이다 이거죠. 이 상관은 내가 쓰고자 하는 상관이 아니고 무토의 지위를 올려주는 상관입니다. 관의 관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윤하는 거니까 내가 대상 아닙니까? 내가 뭐예요?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윤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개나 개축은 뭐예요? 내가 무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간목을 갖고서 내가 주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깨는 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축일로 돼 있으면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것에 상관이다 이거죠. 관 중심의 상관이 아니고 여기는 관 중심의 상관입니다. 여기는 관 중심의 상관이 아니고 나 중심의 상관이다 이거죠.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을 거부하고 깨려고 합니다. 사주 보는 것이 어려운데 양간보다 음간이 어렵고 음간 중에서 정화 개수가 어렵고 정화보다 개수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진월의 개수는 진중개수이죠. 진월의 개수는 진중에는 뭐예요? 을개무가 있죠. 이렇게 지향간에. 그러니까 진중의 개수이다 이겁니다. 진이 정관이죠. 개수는 월의 정관이 갖고 있는 이 고지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고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래전에 했던 것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진중의 개수는 수의 정보나 의미입니다. 수의 정보나 의미. 이것은 수의 경험입니다. 전에 했던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험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가문에서 또는 혈통으로 부모로부터 연결돼서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적 형태이다 이거죠. 오래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징이나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안에 있는 개수가 일간으로 이렇게 투관했다는 것은 이미 개수의 역할이 의미나 상징성을 띠게 되고 과거적 형태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조상이나 부모,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게 월의 정관을 근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과거적인 거에 출발했고 그러한 기억, 선언,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고 작용의 핵심은 윤이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서브하고 지원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잘하죠. 월의 정관이니까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조직에 부합하는 형태의 쓰임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있던 것에서 출발된 거다 이거예요. 있던 것은 과거적인 거니까 전통 승계가 기본적으로 따라오죠. 지지의 개수가 작용한다는 것은 개수가 근거하고 있는 것은 축, 자, 진이죠. 12지지에서 축중개수, 자중개수, 진중개수 이렇게 세 개의 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축진에서 나온 개수를 구분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축월의 개수는 수라고 하는 계절에서 바로 쓴 겁니다. 이것은
몸에 익숙한 경험적인 거죠. 지금 바로 내가 해왔던 것. 이 축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해자축. 이게 축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해자로 바로 지금 썼던 거. 지금까지 써왔던 거, 경험했던 거, 이것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월의 개수라면 습관적인 행동력 역할의 부분으로 바로 직전의 것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진월의 개수는 한 계절이 지났죠. 먼 수의 계절, 수의 계절에 했던 거다 이겁니다. 지금 진월은 어떻게 해요? 임묘진에서 볼 때는 한 계절을 지난 거죠. 그죠? 이렇게 진월의 개수는 이렇게 한 계절을 지난 거죠. 진월은 지금 목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절에 했던 것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한 계절을 지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적용하는 것, 시간을 적용하는 거든지 그러한 것들의 과거적 역량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사유체계에서 어떻게 시간적 구분을 하느냐, 깊이를 만드느냐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석적 방법들이 그런 것을 여기서 욕이다 하는 것은 유효한 발상들이다 이거죠. 다 사유체계에 대한 규정들이 다르니까 자신의 공부한 지식, 경험 이런 것을 투영해서 그런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런 영역적인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본인의 잣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잣대는 나의 잣대인 겁니다. 나의 잣대는 눈금이 예를 들어서 1mm다 이거예요. 눈금이. 나의 잣대는 1m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잣대는 1cm다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잣대 눈금이. 나는 대충 보는데 1m짜리이기 때문에 1cm짜리는 아주 세심하게 보죠. 서로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길이를 재는 것은 같아도 길이를 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본인의 잣대의 부분, 이것은 관법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의 관법을 빨리 틀을 만들어서 그 관법으로 봐야 됩니다. 관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잣대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1cm로 돼 있으면 1cm의 룰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1m의 룰을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유체계에서 본인이 공부한 거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에서 본인의 관법을 설정하고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잣대로 측정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본인만의 고유한 해석 체계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궁통보감에서는 저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너는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게요. 왜 적천수와 궁통보감만 말하나? 왜 자기 말은 안 하나? 왜 자기 관법은 없냐 이거죠. 그것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기 공부를 해서 자기 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진월의 개수가 과거적 형태를 띠고 있죠. 진월의 개수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과거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다 이게.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저게 윤하는 조건이면서도 근을 갖고 윤하기 때문에 진윤개수가 있어서 윤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상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상의 자기를 투영하려는 의지개입이 상당 부분 개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과거적 형태의 정보를 지금 현 시점에 투영하려고 하는 게 진월의 개수다 이거죠. 진월이라는 것은 지금 생산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때입니다. 뭘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작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뭘 만들어낸다 이거죠. 개수는 그런 거에 과거적 에너지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던 것을 지금 과거에 부모가 했던 것을 지금 내가 투영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정관을 깨려면 목을 써야 합니다. 정관을 깨려면. 간목을 쓰게 되면은 월을 바꾸어서 쓰겠다는 말이죠. 목국토는 그 개념이 강합니다.
당연히 진월에 간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월의 조건으로는 간목이 와야 되는 게 절대적 조건이죠. 그런데 개수의 입장에서는 간목을 쓰게 되면 상관, 경관이 되죠. 월의 조건과 일간의 조건이 다르죠. 월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저 간목을 쓰고 싶어도 월의 정관을 극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선제되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죠. 그게 병화입니다. 병화. 그게 병화다. 병화를 쓰는 이유가 화생토하고자 쓰는 게 아니고 목국토에 대한 교랑 역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생화 화생토로 가겠다 이거죠. 목생화를 해서 목국토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관을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화생토이기도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목국토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이거죠. 상관을 쓰는 입장에서 진월의 개수는 상관이다 아니다가 규정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월은 목국토를 받아들여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진월의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진월의 용도는 간목을 쓰는 게 1순위입니다. 기름진 땅, 뭔가 농사를 짓기 좋은, 그래서 개간을 다 해놓은 땅에 뭔가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목이죠. 간목이 들어오는 건 진월의 조건이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그게 정관인데 그것을 상관으로 깬다는 것은 사회적 접근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병화의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접근성, 사회적 기준, 정관이라는 사회적 규칙, 시스템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쓰겠다면 병화가 굳이 통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화를 쓰는 것은 월의 정관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과거에 합격한다는 말이죠. 그냥 상관이 경관한다면 재주 좋다, 능력 있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월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것에 맞춰서 조절해서 쓰느냐입니다. 그러면 임수일 때는 진토가 살이었죠. 그러니까 간목이 우선하는 겁니다. 식신제사라는 거죠. 살은 외부 조건이죠. 그래서 살이라는 것은 적이고 월이라고 한다면 적의 수도를 장악한 겁니다. 그것을 살이라고 한다면 적의 수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절해서 써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을 중심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는 것은 개수의 정관이라는 진토 정관이라는 것은 나의 수도에 나와 하위되어 있는 관리자가 있는 거다 이거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데 그 규칙을 깨는 것은 사회적 접근성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상관 간목으로 소토한다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출발한 게 진토로가 하는 정관에서 정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에서 나온 거니까 정관을 깨는 것은 자기의 근본 출신, 전통 이런 근거를 깨는 거죠. 월의 조건에서는 간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병화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공부를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이 간목만 쓴다면 본인 중심에서 사회적인 중심에서 출발한 본인의 이력을 거부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작용되겠죠. 만약에 수가 뭔가 갖추어서 배워서 자격을 갖고 쓰고 싶으면 그럴 때 뭐예요? 신금을 씁니다. 신금. 개수는 경금의 지원을 받으면 유로 가게 됩니다. 이게 경금의 지원을 받으면 유로 가게 돼요. 그 유로 갈 가능성이 많죠. 유하게 된다면 개수가 선택한 방법하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원하는 자격으로는 신금이 더 유용하다 이거죠. 그러면 윤하는 조건에 맞춰진 형태가 유지되면서 자격을 만들고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신금은 당연히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수의 가치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건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경금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또 쓰게 돼 있어요. 경금이 있으면 금극목으로 연결될 요지가 강하죠. 경금이 있으면 금극목으로. 그리고 수가 유하는 형태로 가게 되니까 수생목도 달라지고 금생수의 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월을 주도해서 쓰라고 한다 이거죠. 월 중심이 아닌 본인 중심으로 상관으로 월을 다루어서 쓰려는 것이 더 커지게 되죠. 병신합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병신합은. 병신합되면 병화 정제라는 조건이 목극토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신합이 되는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지지에 있고 병화는 천간에 있는 조건이면 상당 부분 잘 갖춰진 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